은호가 간이식 동의서 한 장 때문에 평생 알고 지낸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한 순간은 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거의 굳힌 바로 그날 밤이었다.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듣고 돌아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순이는 말없이 부엌에 서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버려져 있었고 그 종이는 은호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간이식 설명서와 동의서 복사본이었다. 순이가 먼저 알게 된 건 그 종이 때문이 아니었다. 며칠 전 은호의 휴대폰에 도착했다가 실수로 전송된 한 통의 문자였다. 엄마, 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대. 대신 나도 많이 다칠 수 있대. 문자는 원래 순이에게 보내려던 것이 아니었다. 성희에게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삭제한 줄 알았던 그 문자가 자동 저장된 초안 때문에 그대로 순이의 폰으로 전달된 것이다. 순이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동안 막연히 느끼던 불안이 구체적인 공포로 바뀌었다. 성희가 간이식 때문에 은호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 순이는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성희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내 딸간으로 내 목숨을 사지 말라고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정작 은호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성희가 처음 미안하다고 입을 열었을 때 은호는 오히려 화가 나지 않았다. 오래 기다린 말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사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친엄마의 얼굴. 은호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받아들였다. 그 직후에 들은 간이식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모호했다. 이용당한다는 감각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뒤엉켰다. 정순이가 키워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컸다는 성희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 말은 마치 엄마 자리를 서로 나누어 가지자는 선언처럼 들렸다. 한 사람은 자신을 살려준 엄마, 또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간을 필요로 하는 엄마. 두 사람 사이에 낀 은호는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다. 한편 지혁은 AP 인수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겨우 얻어냈다. 그 과정은 절대 깨끗하지 않았다. 인수가 무산될 뻔했을 때 지혁은 상철이 평생 모아온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까지 끌어다 썼다. 상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겨우 꿈꾸기 시작한 바로 그 해였다. 지혁은 그 사실을 숨겼다. 상철이 시험 합격증을 들고 웃어 보이는 날, 지혁은 같은 날 은행에서 담보 설정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바라보며 지혁은 자신이 효자인지 아니면 욕심 많은 아들인지 알 수 없었다. AP 인수가 실패하면 이 집은 더 이상 상철과 다정의 집이 아니게 된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혁 자신이라는 점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성재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성재에게 부사장이라는 자리는 축하받기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박진석이 은밀히 넘긴 서류 속에는 이미 몇 년치의 회계 조작과 비자금 흐름이 숨겨져 있었다. 형식상 책임자는 새로 부임한 부사장인 성재였다. 박진석은 너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만 남겼다. 성재는 그 말이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희생양을 향한 냉정한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수빈과 함께 떠난 캠핑은 그 복잡한 마음속에서 유일한 도피처였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성재는 이 위켄드만큼은 회사와 아버지, 승진과 책임을 잊고 싶었다. 수빈이 준비한 불편한 텐트, 서툰 바비큐, 허술한 계획.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안했다. 그날 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길이 끊기고 두 사람은 산 중턱에 고립되었다.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성재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도망칠 곳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분명해졌다. 그것은 회사도 자리도 아버지의 기대도 아니었다. 텐트 안에서 비소리에 놀라 조급하게 일정을 걱정하는 수빈의 모습, 그 사소한 일상을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수빈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성재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했다. 비에 젖은 신발을 말리면서 수빈은 예전에 경험한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상대방이 감정을 숨기느라 결국 서로를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빈은 자신이 지금 또다시 누군가의 감정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성재는 수빈을 대할 때마다 선을 긋는 듯 말끝을 흐렸다.
자신을 좋아해도 된다는 허락도 안 된다는 확실한 선도 주지 않았다. 그 암이 과거와 똑같은 상처로 돌아올까 두려웠다. 그 무렵 영란은 약혼식과 웹툰 연재 제안을 동시에 받았다. 약혼식은 진석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래처 집안과의 결혼이었다. 웹툰 연재 제안은 영나가 밤새 그려온 재벌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작품 덕분이었다. 영나는 자신이 그려온 세계가 현실과 너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지완이었다. 지완은 영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영나의 약혼식 날짜에 맞춰 자신의 가짜 파혼을 준비했다. 가족에게는 해외 연수를 가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약혼식장 근처에서 영나를 기다릴 계획이었다. 영나가 약혼식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과 함께 도망갈 수 있도록 지완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영나의 마음은 이미 한 번 깊이 흔들린 상태였다. 성의를 미행하면서 영나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온 집안의 냄새를 맡았다. 고급 차 안에서 통화하던 성희의 목소리,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사들의 낮은 대화, 우진 어머니라고 불리는 성희의 이름. 우진이라는 병실 이름표를 보았을 때 영나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왜 병실 안의 아이와 성희의 눈매가 이렇게 닮았을까? 왜 가족 누구에게도 들은 적 없는 아이의 이름이 저기 적혀 있을까? 영나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진실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새어머니가 된 날 성희는 자신에게 이 집의 딸이 되는 건 축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정말 축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우진의 병상 옆에서 흐느끼는 성희의 모습을 본 지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영나가 짊어지고 있는 집안의 어두운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다. 지완이 알고 있던 영나는 웹툰과 커피, 자유를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영나가 사실은 남모를 비밀과 병든 가족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이 영나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완은 결심했다. 영나가 약혼을 선택하든 웹툰을 선택하든 그 뒤에 있는 이 집안의 진실만큼은 같이 파헤치겠다고. 그래야만 영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조종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이 은호는 간이식 적합 통보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간이식은 정교한 수술이었다. 간의 일부를 성희에게 떼어주면 성희는 살 수도 있었다. 대신 은호는 평생 건강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 카페에 무거운 커피 머신을 혼자 옮기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장시간 서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미래의 아이를 갖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사는 말 끝마다 물론 대부분은 잘 회복한다고 덧붙였지만 은호의 귀에는 대부분이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다. 자신이 그 대부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이 은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순이는 딸에게 차마 하지 말라는 말만 할 수 없었다. 순이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왔다.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 키웠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그 아기가 사실은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있었다. 그래서 은호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순이는 막지 못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찢어놓는 일이더라도.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 선택은 은호의 몸을 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보다 미워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게 더 괴로웠다. 성희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은호를 찾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재벌가의 압박, 젊은 시절의 미숙함, 진석의 선택, 협박과 거래.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었다. 은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었다. 어느 날 밤 지혁은 우연히 그 해답의 일부를 보게 되었다. AP 회장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던 중 지혁은 오래된 투자 자료 사이에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고성의 개인 계좌 박진석 차명 계좌라고 적힌 자금 흐름표였다. 날짜는 은호의 출생 신고가 된 해와 정확히 일치했다. 지혁은 직감했다. 이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어떤 거래의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아이가 사라지고 어떤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태어난 해에 오간 돈. 지혁은 은호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다. 지혁은 은호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연애 감정만이 아니었다. 오래 함께 일하면서 슬프면 같이 울고 힘들면 솔직히 기대는 동료로서의 정이 먼저였다.
그 위에 친구와 연인의 감정이 뒤섞여 쌓였다. 그래서일수록 너의 출생에 거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한편 성재의 과거 결혼 생활은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등장했다. 성재의 전처는 이혼 후에도 성재의 이름을 담보로 은밀하게 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이 회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제는 그 대출의 일부가 AP 인수전에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성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처의 이중 생활에 다시 휘말린 셈이었다. 전처는 결혼 생활 당시에도 두 개의 삶을 살았다. 성재와 사는 삶, 그리고 투자자들과 어울리며 위험한 돈을 굴리는 삶. 이혼은 그 두 삶을 정리하는 결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수빈은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이 성재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맞는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성재의 곁에 서 있는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책임까지 같이 짊어진다는 뜻이었다. 수빈은 예전 연애에서 상대의 빚 문제까지 떠안다가 크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폭우를 맞으며 서로를 의지하던 그 밤, 수빈은 깨달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성재가 도망치려 할 때 붙잡는 쪽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영나의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화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약혼식장 근처 카페에서 영나를 기다렸다. 영나는 드레스를 입고 약혼식장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병원에 남겨둔 우진과 웹툰 계약서가 있는 노트북 가방에 가 있었다. 진석은 영나에게 이번 결혼은 집안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딸의 행복보다 재벌가의 안정을 우선하는 아버지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영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눈빛은 지쳐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한 통. 지환이었다. 도망칠 거면 지금이 마지막이야. 내 인생을 내가 정하고 싶다면 문 밖으로 나와. 영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아버지의 기대와 집안의 시선, 약혼 상대 집안의 체면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자신이 그리고 싶던 인생은 다시는 펼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영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문 밖에는 지환이 아니라 성희가 서 있었다. 성희는 영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진이 수술을 못 버틸 수도 있대. 그 한마디로 영나가 쥐고 있던 모든 선택지는 산산이 부서졌다. 우진이 성희의 숨겨진 아이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가족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본 성희의 표정과 우진의 병실 앞에 붙어있던 보호자 이름은 분명했다. 보호자 고성희. 영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딸인 동시에 어떤 비밀을 덮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간이식 동의서와 지역이 조용히 건네준 복사본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복사본 상단에는 오래된 출생신고 서류가 흑백으로 복사되어 있었다.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은 공란이었다. 대신 뒷면에는 담당 공무원이 적어둔 메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친부 주장 남성 박진석. 추후 정정 예정이라고 함. 은호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손이 떨려서 숨을 고르지 않으면 글자가 흐려졌다. 자신이 사랑받고 자란 30년의 시간이 한 줄의 메모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지 못할 만큼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도 들었다. 왜 성희가 자신을 찾았는지, 왜 순희가 가끔 이유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는지, 왜 진석이 자신에게만 유난히 낯설게 굴었는지. 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간을 필요로 하는 성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지역은 은호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넌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거야.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돌려주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은호 자신의 몫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은호는 결심했다.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수술 동의서 맨 아래 자신이 직접 써넣은 문장이었다.
수술 전 고성희와 박진석은 나의 출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서면과 영상으로 기록해 정순이 및 본인에게 제공할 것. 이 조건은 성희에게도 진석에게도 칼날과 같았다. 거짓말을 유지한 채로 수술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그 사이 캠핑장으로 향하던 구조대는 폭우로 인해 길이 끊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수빈과 성재가 있는 산 중턱에서는 낙석 사고가 일어났다. 성재는 본능적으로 수빈을 밀어내고 자신이 대신 돌을 맞았다. 그 사고로 성재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이 소식은 회사에도 전해졌다.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부사장 승진 축하 화분을 쓸어버리듯 밀어냈다.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는 급히 연기되었다. 회사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다. AP 인수를 두고 지역에게 차갑게 거절을 했던 AP 회장. 그는 이미 다른 재벌가와의 비밀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성재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없게 된다면 박진석의 회사는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회사와 은호, 두 가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 상철의 집이 담보로 잡힌 대출, AP 인수의 성공 여부, 그리고 은호의 수술.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수술날이 다가왔다. 수술실 앞에서 성희와 진석, 순희, 은호가 한자리에 섰다. 영란은 약혼식장에서 도망친 뒤 아직도 숨을 고르지 못한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다. 지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USB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진석이 촬영한 영상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서 진석은 처음으로 은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은호야, 사실 너는... 그 다음 말은 아직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았다. USB는 봉인되어 순희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간이식 수술이 끝난 뒤 모두가 함께 보는 것을 조건으로. 수술실 문이 열리기 직전 은호는 마지막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지역은 그 눈빛에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읽었다.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에 다가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한 평온함이었다. 바로 그 순간 병원 비상방송이 울렸다. 중환자실 코드 블루. 우진 환자 상태 급변. 모든 시선이 동시에 중환자실 쪽을 향했다. 우진의 심장이 멈추려는 그 순간 은호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누군가의 생명이 끝나려는 순간 또 다른 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호의 선택, 성희와 진석의 고백, 순희가 지켜온 30년의 진실, 그리고 성재의 의식, AP 인수의 향방, 영나와 지완의 도망친 약혼식. 이 모든 것이 단 한날의 병원에서 한꺼번에 얽혀버리려는 그 순간 누가 먼저 살아남을지, 누구의 진실이 먼저 드러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과연 은호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우진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될까? 성재는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의 무모한 인수 승부수는 누구의 배신으로 뒤집어질까? USB 영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래 품목처럼 읽히는 걸 본 사람은 아직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은 은호도 성희도 진석도 아니었다. 바로 정순이었다. 병원 복도에 코드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지고 우진 상태 급변이라는 말이 오가는 혼란 와중에 순희는 모두의 시선이 중환자실 쪽으로 쏠린 틈을 타 화장실로 들어갔다. 가방 안에서 USB를 꺼내 쥔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수술 끝나고 같이 보자는 약속을 어기는 짓이라는 걸 잘 알았다. 하지만 간이식 수술을 앞둔 딸이 자기 몸을 내주면서까지 듣고 싶어하는 진실을 본인이 모른 채 기다리는 게 더 못 견디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살아온 사실이 혹시 전부 거짓이라면 최소한 딸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진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과 USB를 연결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 성희와 진석이 앉아 있었다. 둘 다 낯설게 진지한 얼굴이었다.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성희였다. 은호야, 이걸 보고 있다면 아마 날 많이 미워하겠지.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곧이어 진석이 말을 이었다. 사실 너의 출생에는 세 사람이 얽혀 있다. 순희는 그 순간 이미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세 사람.
자신과 성희와 그리고 진석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진석은 오래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젊은 시절 회장 아들이었던 박진석은 당시 미술 전공 학생이던 고성희와 짧고 불안한 연애를 했다. 집안 반대, 계급 차이, 책임 없는 말들이 뒤섞인 관계였다. 그 관계의 끝에 아이가 생겼다. 그 아이가 바로 은호였다.